안녕하세요. 오늘은 N8N을 활용한 이메일 자동화의 기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쌓이는 이메일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중요한 이메일을 놓치거나 반복적인 답변을 계속 작성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도 없으실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으로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2025년 최신 AI 기능까지 활용해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스마트하게 자동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트리거로 자동으로 감지할 거고요. Gmail과 IMAP 완벽 연동하고 AI로 이메일 자동 분류하고 답변하고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메일 자동화가 뭔지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이메일 자동화란 이메일이 도착을 하면 자동으로 특정 작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문의나 이메일이 도착하고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고 담당자에게 알림이 발송되고 AI가 초안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행위들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N8N에서 이메일 자동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해요. 첫 번째는 트리거 방식입니다.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하면 자동으로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스케줄 방식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처리하게 되는 거죠. N8N에서는 이메일 자동화를 위해 정말 많은 다양한 노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Gmail 트리거, 이메일 트리거 같이 메일이 도착을 했을 때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게끔 진행하는 트리거들이 있고요. 탭을 눌러서 이메일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Gmail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발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드들부터 일반 SMTP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노드들까지 많은 이메일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Gmail 트리거를 설정을 해서 AI 분류와 if 조건을 통해서 다음 액션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mail 트리거를 설정을 해볼 건데요. 이 Gmail 트리거에 들어와서 Credential Connect With로 여러분들의 계정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Gmail 트리거를 만드는 방법은 탭을 눌러주시고요. Gmail 들어오시고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 트리거라고 있습니다. 이 트리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이 On Message Receive 메시지가 도착을 했을 때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게끔 설정할 수 있는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포 타임이 있는데, 포 타임은 우리가 어떨 때 확인을 할지 스케줄링을 간단하게 걸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every minute 같은 경우를 설정해 놓으면은 매 분마다 계속 트리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every hour, every day, every week 이렇게 시간 단위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트리거가 확인을 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dd poll time을 설정을 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조건을 더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이 message receive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메시지가 도착을 했을 때 진행이 되게끔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implify는 이메일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을 할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설정 값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확인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simplify는 설정을 이렇게 오프로 해주시는 게 더 구체적인 자동화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발송해 주도록 할 건데요. 자, 제목에다가 문의라고 입력을 해주고 AI 자동화 교육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의 내용도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기 눌러주고, 그 다음에 N8N에서 바로 Fetch Test 이벤트를 눌러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부터 해서 쭉 들어오는데 이런 내용들, 이런 우리가 도착한, 우리가 받은 메일들 볼 수가 있고, 자, 메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해가지고 메일 내용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 이 서브젝트 제목으로 문의, AI 자동화 교육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라고 본다면은 이 서브젝트와 이 텍스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본인에 대한 정보, 이 from 여기 보시면은 address, name 이런 것도 중요한 정보죠. 자, 여기서 첨부 파일까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과 문의 내용은 어느 정도 비슷하고, 첨부 파일로 저희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것도 보내주고, 자, 이렇게 PDF 파일도 전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송이 다 완료가 되면 N8N에 들어와서 Fetch Test 이벤트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고요.
자, 바로 안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테스트를 눌러주시면은 데이터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AI 황금 시대의 필수 도구 AI 자동화도 배우고 주식 자동화를 함께 배우는 마스터 클래스를 지금 꼭 확인하세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NATN 주식 자동화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캔슬림, 워렌 버핏, 터틀 트레이딩 등 검증된 투자 전략을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모두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혀 리스크가 없어요.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손실 없는 투자, 이성적인 판단에서 투자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 자동화는 제미나이, 한국투자증권, 퍼플렉시티 등등의 툴을 활용을 해서 자동화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첨부 파일을 보냈는데 지금 보면은 첨부 파일이 잘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ttach 검색을 해보시면 attachment도 없고요. 자, 옵션에서 여기 다운로드 어태치먼트를 이렇게 ON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 테스트 이벤트를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 바이너리라고 하는 창에 두 가지 이 어태치먼트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뷰를 해서 보게 되면 인스타그램 이 썸네일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보낸 PDF 문서도 잘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Gmail 외에 다른 이메일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이 이메일 트리거 노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IMAP는 인터넷 메시지 어세스 프로토콜의 줄임말인데 거의 모든 이메일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MAP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버 주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포트 번호, 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거기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주요 이메일 서비스별 IMAP 설정은 지금과 보시는 것과 같이 Gmail, Outlook, 네이버, 다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워크플로우에 들어와서 이 이메일 트리거 IMAP 노드를 추가하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트리거 당연히 여기서 이메일 검색을 해보시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이메일 트리거 바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들어와서 자, create credential을 눌러주고요. credential to connect with에서 create new credential을 만들어주고 유저, 패스워드, 호스트 이렇게 있는데 이 포트는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네이버, 자, 여기서 네이버 이메일과 한번 연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메일에 들어와서 여기 환경 설정에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 POP3 IMAP 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IMAP SMTP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와서 쭉 보시면은 여기도 IMAP 포트가 993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를 복사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입력이 되어 있죠.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도 지금 안내가 되어 있다시피 네이버 2단계 인증을 쓰시는 계정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생성해서 비밀번호 대신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하기 들어와서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NATN에 들어와서 자, 유저의 네임을 입력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계정 이메일 입력을 해주시고 이 패스워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는데 2단계 인증을 하시는 분들은 설정한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네이버에 다시 들어와서 보면은 이 IMAP 서버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 호스트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연결이 다 됐으면 이제 노드 파라미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에 보시면은 지금 mark as rea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읽음 처리를 하겠다, 읽었을 때 액션을 취하는 거고요. nothing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메일을 워크플로우에서 진행을 해도 읽음 처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어태치먼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첨부 파일을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겠죠. 포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플 있고 reserved row가 있는데 심플은 최대한 간단하게 가져오는 거고 reserved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내용을 거의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급 옵션을 한번 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add 옵션에서 custom email rows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선 특정 조건의 이메일만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unse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읽지 않은 이메일만 보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from으로 바꿔주면은 뭐 특정한 이제 발신자만 보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subject라고 하면은 뭐 제목에 특정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더 추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일 한번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메일을 발송해 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메일이 잘 전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NATN에 들어와서 Execute 스텝으로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메일을 다시 한번 전송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메일을 다시 전송을 해주고요. NA10에서 이렇게 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일이 도착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자동화 교육 문의드려요. 이렇게 메일이 온 걸 볼 수가 있죠. from과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와 이름까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25년 가장 핫 AI 기반 이메일 분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AI 노드를 추가를 해서 이메일을 자동으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볼 거고요. 자, 오픈 AI 플랫폼이라고 검색창에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챗GPT 사용하고 계시죠? 챗GPT를 만든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로그인 되셨으면 이 세팅에 들어와서 여기 API 키라고 있습니다. 이 API 키에서 Create New Credential로 여러분들의 API 키를 발급받으시고 복사해서 꼭 붙여넣기 나중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여러분만 볼 수 있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이 독스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우리가 사용할 AI 모델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View All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페어 모델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여러 모델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리즈닝, 추론 능력, 그리고 속도, 그리고 어떤 게 인풋이 되고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격들에 대한 내용들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을 읽고 이해하기가 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GPT-5 미니와 GPT-5 나노, GPT-5 미니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GPT-5가 가장 가격이 비싸요. 인풋 토큰 프라이싱이 1.25불, 여기는 0.05불, 여기는 0.25불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저렴한 모델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나노나 미니를 사용을 할 거고, 그 전 모델인 GPT-4 옴니죠. 가장 대중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GPT-4 옴니보다 지능이죠. 리즈닝이에요. 자, 지능과 리즈닝은 다른 겁니다. 자, 리즈닝은 추론을 하는 거고요. 인텔리전스는 단순히 지능입니다. 그래서 더 상위에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당연히 이 GPT-5 모델들이 GPT-4 옴니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노보다는 미니가 성능이 더 좋지만 스피드면 측면에선 조금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가격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자, 가격 측면에서도 봤을 때 GPT-4 옴니 같은 경우에는 2.5불이고요. 근데 GPT-5 모델은 이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0.05나 0.25불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GPT-5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GPT-5의 미니 모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A10으로 들어와서 이메일 트리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오픈 AI 검색을 해보시면 오픈 AI 노드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오픈 AI 노드에서 공식적으로 있고, 자, 이 오픈 AI 노드에서 텍스트 액션 그리고 메시지어 모델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챗GPT를 이 워크플로우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챗GPT에 가지 않아도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줄 겁니다. 자, Credential to Connect with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발급받으신 API 키를 넣으셔야 되고요. 이 OpenAI에 들어와서 이 Credential, New Credential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API 키를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GPT-5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GPT-5 미니, 나노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날짜가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여쭤보시는데 그 해당 날짜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날짜가 없는 내용은 그냥 지금 바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다, 최신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GPT-5 미니로 사용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션으로 좀 더 크게 보고요. 다음 이메일을 분석해서 카테고리를 분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메일 내용은 여기 하단에 쭉 내려서 보시면은 상대방이 보낸 텍스트를 볼 수가 있죠.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고객 문의, 기술 지원, 영업 일반 문의, 스팸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명, 컨피던스는 이렇게 되고 리즌은 이런 이유다라는 형식으로 출력하게끔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와서
자, simplify output을 제거해주고 output context as JSON을 설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 JSON 포맷으로 답변을 내놓도록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execute 스텝을 그래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요. 자, 보시면은 결과를 보면 이렇게 컨텐츠 안에 카테고리와 confidence, reason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고객 문의로 카테고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되었고 confidence는 0.95점, 95%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EU 지금 나온 거 볼 수가 있죠. VGS 엠버서더 VOD 교육 중 어떤 것을 시작할지 뭐 이런 내용들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이메일을 정확하게 고객 문의로 분류했고 95%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작업을 자동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분류하기 애매한 것으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엠버서더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엠버서더 가입했는데 토큰이 4개라고 있는데 지금 계정 보니까 토큰이 3개밖에 안 보여요. 이게 버그인가요? 아니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엠버서더의 택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분류할 건 고객 문의, 기술 지원, 영업 문의, 일반 문의, 스팸 감지인데 방금 고객이 질문 주신 내용은 이 고객 문의와 기술 지원의 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어떻게 분류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xecute workflow를 눌러주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일이 도착이 했고요. 자, AI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기술 지원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fidence는 0.9, 그래서 사용자가 계정에 표시된 토큰 수 3개, 안내된 수와 다르다고 버그인가요? 라고 직접 문의하고 있어 기술적 문제 확인 조치가 주요 목적이며 텍 설명 요청은 부수적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기 기술 지원에 기술적 버그나 문제 신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저 메시지와 지침 프롬프트를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롤을 시스템 메시지, 즉 지침 프롬프트로 바꿔주고 add 메시지에서 유저 메시지로 설정을 해주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메일 내용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시 시스템 프롬프트를 확인을 해주는데 여기서 샵 해주고 지침 프롬프트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하단에다가 반드시 카테고리에는 하단에 카테고리 이름만 출력하세요 라고 명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분류 방법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IMAP를 핀해주고요.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럼 아까와 훨씬 다르게 이번에 카테고리에 기술 지원이라는 정확한 카테고리명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분류된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하려면은 다른 노드가 또 필요합니다. 자, 이제 조건부 처리 및 자동 응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돌아와서 플러스를 눌러주고요. 여기서 스위치 노드로 만들어 줍니다. 이 스위치 노드에서 이제 조건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 카테고리를 만들어 왔는데 이 카테고리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operation이 is equal to, 즉 뭐 예를 들어 고객 문의일 때는 rename output으로 고객 문의로 진행하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add routing 룰로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고객 문의, 기술 지원, 영업 문의, 일반 문의, 스팸 감지 이런 걸 전부 다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rename output은 기술 지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이 두 가지만 보게 되면은 지금 벌써 이 두 가지 갈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들어와서 똑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영업 문의, 일반 문의 추가해주고 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스팸이죠. 스팸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총 5개의 갈래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각 분류된 이메일이 각 경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술 지원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기술 지원으로 이제 나아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답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 노드를 복사해서 이렇게 이어주고 붙여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클릭을 해서
이 노드는 기술 지원을 답변해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줄 건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음 고객 문의에 대한 친절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뭐 지침 이렇게 넣어주고 회사 정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프롬프트 이제 유저 메시지에다가 내용들을 입력을 해줘야겠죠. 지금은 매핑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다시 이메일 트리거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이메일 제목 전에 건 지워주고요. 발신자에 대한 내용은 이름과 그 다음에 뒤에 가로치고 이렇게 이메일 주소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핀해 주도록 하고요. 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리플라이에 안녕하세요 뭐뭐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엠버서더 가입 시 4개 토큰이 지급됩니다. 지급 지연 이미 사용, 계정 연동, 문제나 프로모션 조건의 화면에 3개만 볼 수 있다. 번거롭겠지만 계정 이메일 또는 회원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차액 지급 또는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뭐 일관된 브랜드 톤이나 그런 톤 앤 매너를 좀 유지하면서 개인화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기다가 여러분들 회사에 맞는 지침이나 회사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AI가 그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발송해 주도록 하는 거죠. 이제 생성된 답변을 실제로 발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핀해 주도록 하고요. 노드를 추가해서 이메일, 이제 샌드 이메일 노드를 가져와 주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샌드 이메일도 추가적으로 크레덴셜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크레디트 뉴 크레덴셜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이 호스트는 똑같습니다. 이메일 네이버에 들어보시면은 여기 호스트에 SMTP라고 있습니다. SMTP를 그대로 복사해서 넘어와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메일로 넘어와서 이 SMTP 포트라고 있죠. 여기 포트도 복사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IMAP SMTP를 진행을 할 때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로 입력을 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게 들어와서 2단계 인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재확인 진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원하는 계기가 없다라고 나오시면은 여기 새로 고침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최신 버전 네이버 앱에서 2단계 설정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이다 되면은 이렇게 기기가 뜨게 되고요. 다음으로 눌러주시고 이렇게 알림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단계 설정이 다 완료가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설정을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서 원하는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 생성하게 해주시고 이 비밀번호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복사해서 유니트에서 이 패스워드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to 이메일은 우리가 보낼 전송 대상이기 때문에 이 to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지 모델에서 지금 이 제목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HTML도 그대로 입력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옵션으로는 이 N8N Attribute 이거를 해제를 해주셔야 이런 태그가 전송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execute 스텝으로 발송을 진행해주고요. 자, 이렇게 메일이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HTML을 조금 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HTML을 보게 되면은 이 work with HTML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generate HTML 이걸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generate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이 reply text HTML 형식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execute 스텝 해보시면은 우리가 발송할 메일 내용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걸 그대로 또 매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HTML을 그대로 매핑해 주시면 되고요. 서브젝트는 다시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챗GPT에서 이 서브젝트를 다시 매핑을 해줍니다. 챗GPT 프롬프트가 지금 이렇게 지침과 회사 정보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좀 간단하게 HTML 형식으로 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뭐 세부 지침으로 HTML은 이메일을 전송하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보기 좋게 생성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어주는 것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조건을 하나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하나만 추가했는데 어떤 디자인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 하나만 만들어도 크게 디자인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HTML 보면은 지금 아까와 훨씬 다른 내용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메일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색상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푸터도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거를 실제로 또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더 고급 기능을 추가해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메일 트리거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자동 응답까지 생성이 되는데 만약에 첨부 파일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슬랙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슬랙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서 이 팀 협업을 훨씬 더 원활하게 향상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확장을 해본다면은 다국어로 이제 멀티 세일즈, B2B로 글로벌 세일즈를 할 때 다국어 자동 번역 및 응답 시스템을 만들거나 감정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처리 그리고 CRM 시스템을 또 연동해서 추가적인 확장을 마련할 수도 있겠고요. 정기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거나 고객 만족도를 자동 조사하는 내용까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습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커뮤니티에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